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스맥주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음악이 갑자기 끝나서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조금 놀랬다. 오늘 오랜만에 알쓸맥잡 시간 돌아왔고요.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해야인 김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문협의 이명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바쁘셨나요? 이제 바쁘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제 활동 열심히 슬슬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동 활동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동안 너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니. 쉬다가 이제 슬슬 활동하겠다. 그게 아니라 너무 기력 없이 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의욕이 너무 상실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거의 뭐 외부의 영업이나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얌전하게 보내고 있다가 네. 이제 저번 달부터 좀 영업도 다시 좀 슬슬 하고 그리고 강의 요청들도 좀 들어오고 있어서 요즘에 다시 길을 좀 불어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연예계에서 다시 연예계 활동. 연예계 활동을 아니라고요.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명용 이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진아 도서관 서대문구 네. 강연 2번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드디어 코로나의 여파가 제가 일하는 곳에도 미쳐가지고 진짜 굉장히 큰 일을 치르고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제. 별일 있으신 건데 거의 뭐 코로나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저 맨날 예전에 방송할 때 혼자 할 때도 뭐 코로나 좀 있으면 잘 되겠죠, 뭐 잠잠해지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은 그래도 2차 접종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내일 해서 1차인가요? 2차래니까요. 2차요? 2차예요. 저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아니요. 너무하네. 그렇게 우리가 안 봤나 오랫동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보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저번 달에 못 와가지고 저번 달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낯설다 싶었는데 네, 저번 달에 제가 그러면 거의 두 달 더 된 것 같아요. 2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을지로에서 술 먹었던 건 언제죠? 2달 전인가 벌써?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방송과 상관없이 그렇죠. 녹화와 그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랬나요? 그럼요. 네, 그거는 그냥 사적으로 제가 갑자기 네. 내일 시간 되시냐고. 그거 한 달 전 아닌가요? 그런가? 맞아. 그거 한 달 그네 전이에요. 한 달 됐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좀 뵙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오랜만이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난달엔 또 옆방에서 해가지고 맞다. 우리 저 옆방에 됐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계속 남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분은 건강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요? 네. 엄청 빡세게 지내고 있죠. 요즘에 양조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저번 주에 양조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도수센 스타우트 계열인가요? 스타우트기나 도수는 이렇게 안 센데 한 6도 정도인데 이제 카카오 닙스랑 그다음에 이제 오크칩을 이제 프렌치 오크칩을 넣어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 그저께 열심히 CIP를 하고 요즘에 되게 기계는 말썽 안 부리나요? 괜찮아요 이제 한 텀 다 돌았나요?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도 지금 어차피 HLT 지금 나갔고요. HLT 나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케틀에서 물 끓여서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완전 수동이다 보니까 이게 대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또 장점이에요. 사람 몸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죠? 내 몸이 좀 힘들어지는 내 몸이 것 힘들어져요. 네, 되니까 커버가 돼요. 한마디로. 네. 몸이 커버가 되는 그런 장비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요즘 4단계여서 조금 지출을 줄이고 있느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저희 공릉동 장비는 아예 열수 탱크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당화조에다가 아예 물 받아놓고 전날에 그냥 그러고 썼어가지고. 그러네. 네, 그래서 물 낭비가 되게 심했죠. 물 부족 국가에서. 그래서 굉장히 늘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당화조에 열선이 없었죠. 재킷이. 저희가
열선은 당화조에만 있어요. 아 캐틀이 없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캐틀이랑 당화조가 한 몸이니까.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당화조에다 물을 전날에 받아놓고 이제 당화할 때는 여가조로 옮겨놓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터널식으로 한 밀고 당기고. 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져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수제 맥주다. 그래서 몸이 괴로워야 돼. 이런 맥주가 아니면 다 수제 맥주 부르지 말자. 응. 뭐 이런 네. 결론을 지금 요즘 내리고 우선은 있고요. 양조를 한번 하루 끝내고 나서 소주 생각이 나야지 수제 맥주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양조라서 네. 수제 맥주가 많네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저희는 그 저기 케그 세척 장비도 없잖아요. 다 따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희 지금 직원이 안 뽑혀가지고 그래서 안 뽑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니 양조 직원이 아니고 양조 직원은 없어도 돼요. 제가 네. 혼자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홀 쪽에. 바쁘게 살고 있고 또 협회가 또 최근에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가 지방 쪽은 좀 괜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내년 또 뭐 계획해서 강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네. 이제 저희 협회원들한테 지금 또 강의 나눠드리고 있고 내년도 그렇고 또 아직은 말씀 못 드릴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협회 일도 되게 바쁘고 두 분은 어떻게 포럼 준비 다 되셨나요? 아니요 아직. 10월 5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방송에서 카메라 똑바로 보고 10월 5일까지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네, 저희 네 하겠습니다. 10월 초에 저희 포럼이 있는데 좀 가볍게 가려고 하는데 포럼 준비도 해주시고 이거 나름 바쁩니다. 네, 바쁘게 지나고 있고요. 그 요즘 맥주 많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집에서 많이 드시죠? 나가서는 좀 힘드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제가 집에서 술을 먹는 걸 굉장히 자제하는 삶을 살았다가 한번 고삐가 풀리니까 너무 많이 술을 집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네. 날 그렇게 보지 마요. 갑자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래서- 맞장구 쳐주기에는 좀 네. 아니,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좀 자제하는 삶을 살짝 살고 있어요. 근데 고삐가 풀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자제를 한다고요? 아니죠. 희한하네. 되게 오래 풀렸었다가 아니 우리 저번에 을지로 술 먹었을 때 그때 그때 막 고삐가 풀린 것 같은데. 아니 그 전부터 좀 풀렸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아. 제가 고백을 그때 했었던 것 뿐이고. 어떤 술을 좀 드시나요? 주종을 가리시진 않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주종을 가리지는 네. 않죠. 예. 최근에는 그 이제 재고를 많이 먹고 있어요. 맥주 재고. 이거 너무 슬퍼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양조장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유통기한 임박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겸 재고 처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좀 넘기세요 그런 것 좀. 네? 얼마든지. 재고 처리 전문이잖아요 제가. 유통기한 지난 거 제가 즐겨 먹는 사람인데. 아, 네네. 함께해요 우리. 네. 바네아이 맥주를 바네아이만 가야 되는데 네. 공케그도 돌려주고 네. 해야 되는데 제가 받으러 갈게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니야 가야 되는데 몸이 좀 바쁜데 가겠습니다. 2차 맞고 당당하게 2차 접종자로서 네. 방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어찌 됐건 15일 동안은 못 본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이사님은 요즘 어떤 좀 맥주를 드시고 계신가요? 바쁘셔서. 뭐 네캔에 얼마 하는 그런 류의 맥주를 주로 마시게 됩니다. 요즘. 그 상당히 그 우리 사모님하고는 대조적이시네요. 그러게요. 예. 사모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예. 좋은 맥주 많이 드시고 좋은 맥주 많이 계시던데. 드시고 계신다고 익히 어. 듣고 있는데. 네. 뭐 얼마 전에 그 강릉에 버드나무 브로리를 가서 이제 거기서 마시질 못하고 차가 있어서 이제 포장 예, 오셔서.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참 잘 되더라고요. 네. 보기에도 참 좋고 네, 강릉 브로리 지역에서 좋죠.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대표적인 곳 아닐까 네, 싶을 맞아요.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라고 네. 부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맥주를 사서 음. 병맥주를 사서 또 바로바로 먹었는데 예, 수준급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저기 그 배럴 레이징 맥주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병맥주로는 시판이 안 되는 아직 것 시판이 같아요. 안 됐어요. 아. 그 현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네. 네. 그 몇 해 전에 출시하셨었잖아요. 병맥주로. 예. 그 백스피릿이라고 그 백종원 네네. 선생님이 하는 넷플릭스 방송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강릉 버드나무가요. 예, 버드나무가 제가 그때 자문을 했잖아요. 네. 자문을 하고 다 본 건 아니고 잠깐 이제 그 CJ 사무실에 가서 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네, 나와서 아마 더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그러게요. 나오면. 예. 뭐 제가 추천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문을 했지만 거길 제가 추천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반해야을 추천했죠. 네, 거짓말. 진짜로 네, 반해야을 추천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강릉,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양조장, 제 양조장 같은 경우 경기권에 있고, 근데 저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여행지에 있는 그렇죠. 양조장을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데, 어찌됐건 서울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지역색을 띠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강릉에 제가 여름에 친구들이랑 잠깐 갔었는데 확실히 강릉의 그 주변 상권들에서 버드나무 맥주들을 취급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네. 일단 뭐 강릉은 오래됐고요. 네. 그죠. 벌써 업력만 해도 네. 뭐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2015년, 14년 이때 했으니까 네. 벌써 6, 7년 됐으니까 오래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천에 무슨 뭐 브루펍 관련 뭐 심사위원으로 좀 와달라 그래 급하게 와달라 그래서 가서 심사위원을 하고 왔는데 그 제천의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브루펍을 만들 예정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자체 네네.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뭐 받아서 심사 운영 관련된 이제 주체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걸 했는데 조금 실망한 게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거대한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데 그 브루펍이 크지도 않아요. 500리터짜리 하면서 뭔가 거기서 뭐 청년 고용 뭐 막 생각하시니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사업의 주체 뭐 그러니까 요즘 설계가 유행이잖아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지역에서 생기는 브루펍 같은 곳들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먼저 받고 맞습니다. 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외부 유통을 가든 관광객들이 오던 해야 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쪽에 이제 사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 대학의 교수들, 특히 경영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심사의 기준도 좀 어설프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명분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다른 것들을 자꾸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업을 만들 때 뭐 김정화 대표님이라든지 브루펍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에게 컨설팅을 맡기든지 아니면 사업 설계를 맡겨서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사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브루펍은 일상의 매출이 중요하다. 일상의 매출이 중요한데 방금 생긴 중앙시장에 생긴 브루펍에 관광객들이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상의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브루어리에 가질 가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뭐 당장 뜬금없이 뭐 그런 얘기부터 하면 관광객들이 뭐 어떻게 되고 외부 유통을 어떻게 하고 제가 봤을 때 3명이면 충분하겠던데 네. 거기 뭐 청년 고용을 몇 명도 고용하고 그럼요. 이상한 얘기들을 네. 하시길래 뭔가 수제 맥주라는 컨텐츠가 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퍼지니까 근데 거기에 좀 이렇게 잘못된 부응을 해서 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수제 맥주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수치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수제 보여요. 맥주의 캐파가 점점 커지고 네. 눈에 보이니까 네. 사실은 속살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외부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어떤 뜬구름 좀 무리한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지공 대표님도 오셨는데 거기 같이 음. 둘이 이제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운영하는 작은 브루어리나 브루펍 같은 개념은 사실 동네 사랑방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 예,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릉동의 노원구
에서 시작을 작게 해서 동네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오시게 된 건데 사실 서울의 정릉에도 정릉 맥주도가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거의 안 해놓으시고 테이크아웃을 많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동네 사랑방처럼 그냥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산책 삼아 나오셨다가 맥주 한 페트씩 사가져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점차 발전해가지고 되게 맞아요. 많이 늘어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모델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릉도 네. 같은 모델이. 그래서 근처 조기 축구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한 박스씩 그냥 막 사가지고 간다든지. 네, 네. 뭐 그런 물론 가격이 싸긴 하지만 네. 전략이죠, 뭐 그것도. 네. 네,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좀 이어가 보죠.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게 맥주가 우리 사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네. 뭐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거든요. 그게 뭐 물론 크래프트 맥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맥주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뭐 오비가 뭐 무슨 캠페인을 벌였다 어디 기부했다 이런 거 말고 네. 왜냐하면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국내 농산물을 갖고서는 맥주 재료를 만드는 일 있잖아요. 되게 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는 엄청 어려워요. 어떤 사기업이나 개인이 뭔가 투자할 만한 저는 그 볼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국내산 몰트라든지 왜냐하면 보리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몰팅화 시키는 것 그다음에 호흡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펠레타이징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들이 효모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자체나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맥주는 술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맥주라는 술을 그러면 뭐 해서 국민의 건강을 망치자는 얘기는 이런 반발부터 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 자체가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게 단순히 술이 아니고 문화고 그런 문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죠. 술 문화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네. 맥주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가 가져야 될 명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뭐 대기업 맥주 빼고 뭐 4캔만 원 체조 맥주가 편의점에 깔린다고 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뭐 되겠습니까? 물론 뭐 싸게 먹게 했으니까 소비자 편익은 증가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이제 얘기한 거 우리 보면 이제 사랑방 같은 존재,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정릉도가 맥주도가도 그렇고 뭐 바네하임도 지금 20년 넘게 20년은 안 됐군요. 네. 15년 20년 넘게 가까이. 가까이.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고 그러면 새로 뭐 브루펍 생긴 브루펍들도 그런 쪽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외국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펍 네. 자체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간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수성, 역할이 있죠. 역사적으로도. 네. 그거야 뭐 이명현 이사님이 굉장히 뭐 얘기를 많이 그동안 해오셨던 건데 영국 펍 같은 게 가능할까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펍이요. 어떤 그 펍의 어떤 그 역할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 네.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주막이라는 걸출한 어떤 공간적 그러니까요. 그 유산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제가 바네하임을 그런 식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더 많이 했는데 그 진짜 옛날에는 주막이 그런 느낌을 했었잖아요. 주막에서 뭔가 정치적인 막 얘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쉬어가는 네, 사람은 그리고 또 쉬어가고, 쉬어가는 사람 또 다양한 쉬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려우신 분들 그냥 뭐 정말 식사라도 대접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순기능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펍은 너무 우리나라에서 관점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순하게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픈도 사실 3시부터 하는 게 좀 이른 시간부터 해서 너무 밤에만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쪽의 문화가 아닌 좀 낮에도 와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실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픈 시간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음만 좀 더 오픈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충분히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뭐 아까 버드나무 얘기도 많이 했지만 버드나무가 참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로서 뭐 문화적인 부분도 접목을 하고 오픈 이외의 뭐 시간들을 그 지역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맥주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그 전제가 술을 왜 마셔요라고 질문하시는 분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일단 이 이야기의 전제가 네, 술은 그 각자의 책임하에서 절도 있게 마신다는 걸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막걸리가 뭐 탁주가 있었겠지만 주로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뭐 스트레스를 풀거나 교류하는 어떤 장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좀 소주가 하고 있죠. 상당히.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소득이 올라가면서 맥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맥주가 이제 절반을 넘었잖아요, 훨씬.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 윤활유 역할을 하기에는 술의 도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막걸리와 우리 전통의 막걸리와 맥주가 동등하게 도수가 좀 비슷하고 도수가 낮아서 좋다. 두 번째, 와인보다는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죠? 저렴하죠. 그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느낌이 와인은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럽고 좀 접근하기가 좀 일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소득이 높은 사람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폭탄주 문화를 제외하고 배척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의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맥주 시간이니까 맥주가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음주 문화에서 보다 더 선한 방향으로 좀 옮겨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즐기는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막 진짜 말 그대로 퍼먹는 문화였잖아요. 한국 문화라는 술 문화라는 게 그게 아니고 한 잔을 두고라도 이렇게 즐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데 근데 장사한 입장에서는 한 잔을 오래 먹으면 안 되니까 비싼 맥주를 먹을 수 있는 문화. 맥주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제값을 주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맥주가 그 제값을 할 만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 맥주를 이렇게 뭔가 즐기면서 드시라. 이거는 솔직히 뭐 그 맥주가 태어난 어떤 목적과도 맞지 않고 네. 그런 맥주는 그렇게 먹는 맥주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그 우리 맥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크래프트 맥주는 그냥 모든 소비자한테 파는 맥주가 아니잖아요. 네, 모든 소비자한테 팔릴 수 없다고 팔릴 수 생각해요. 없는 맥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4캔 만 원이라고 하는 시- 이제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저게 수제 맥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다른 또 선한 영향력이 또 있을까요? 지금 그 제주도 쪽에 있는 기영상해라고 맞아요, 알죠. 하시잖아요. 저도. 예. 네, 워낙 유명한 이제 맥주도 예, 김재현 파시면서 대표님. 예. 또 슈퍼도 같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운영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맥주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맥주가 매개체가 될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극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 쓰레기와 맥주가 교환이 되는 거죠.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맥파이 맥주가 들어가고 이제 그 교환 상품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렇게 오름으로 뭐 이렇게 올레길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고 또 해변가에서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쓰레기를 주워오면 맥주하고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주 쓰시는 분들은 기분도 좋고 또 상품으로 맥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일석이조고. 그래서 그런
그렇게 뭔가 맥주 자체로서는 뭐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워도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다음 주 제주도 출장 가서 기영상회를 이제 방문을 또 하게 될 건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더. 바니아인 맥주로.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맥파이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또 이제 저희보다 생산을 훨씬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맥파이가 이렇게 또 공급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텐데 뭐 저희가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되게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 이제 김지현 대표님이신데 기영상의 대표님, 김지현 대표님의 좀 원맨쇼 같은 부분이 좀 있긴 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대가 없이 맥주를 주는 거다 보니까 네. 물론 맥파이에서 공짜로 맥주 줄 리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공짜로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차피 근데 그러면- 판매도 하시니까. 그러면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 맥파이도 대단한 거고 네. 그런 맥주들은 많이 사 먹어줘야죠. 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저도 네, 그런 거 마음껏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맥파이 쪽에서도 우리가 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캠페인 그런 것들 자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기영상에서 그런 걸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점차 좀 많아지면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수제 맥주는 브랜드 파워가 대중 맥주보다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들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이 다 사정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맞아요. 예, 네. 뭐 예를 들어 협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모여서 이렇게 몇 개 뭐 콜라보를 해서 맥주를 만든다든지 네.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이거는 이제 술에 대한 이제 양조에 대한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나 다양성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배지가 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포도 와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전통주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맥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오비나 하이트 대형 회사의 맥주는 뭐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회가 참 다양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이렇게 손이 와닿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맥주가 저는 그거 자체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맥주가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이 맥주를 만드는 이 맥주가 보내는 메시지에 대한 이런 것도 알기 어려운 맥주들이잖아요. 사실은 대형 맥주 회사 그 맥주들은 근데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수제 크래프트 맥주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양조자가 누구고 뭐 브루어가 누구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철학으로 술을 만들어서 어떻게 소비자하고 접점을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술 문화의 대표적인 게 수제 맥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하고 그 사람과 사람이 접점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술 문화 좋잖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이 좀 들 수는 있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 국내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곳에서도 확실한 가치를 이제 지금부터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네네. 좀 그런 부분이 좀 한국에서는 좀 부족했죠. 왜냐하면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역사의 시작이었던 2002년 하우스 맥주 신은 정말 너무 짧게 정말 좀 사라진 측면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잘못이다기보다는 이제 잘못된 뭐 주최책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가치라는 것들을 맥주에 담기도 전에 그럼 그런 것 문화 그런 것들이 좀 그죠. 예, 금방 사라졌고 그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주세법 개정도 되고 이제 미국의 영향도 받으면서 뭔가 해보려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맥주가 어떤 맥주다라는 것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또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시점이 지금부터 왔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못하는 수제 맥주는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앞당긴 게 저는 4캔만 원 편의점 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장이 갑자기 확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에 대비하지 않는 곳들은 앞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할게 4캔만 원 수제 맥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뭐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과연 수제 맥주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뭔가 정답을 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논의는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게 선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맥주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전체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전체 술 시장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16년부터 주세가 점점 출고량이 줄어들면서 주세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좀 덜 먹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와인 시장이 최근에 큰 게 그게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잔을 마셔도 좀 비싸고 좀 좋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양은 좀 줄이더라도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수제 맥주라고 하는 맥주가 좋은 기회죠. 가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가 알려주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수제 맥주는 지금 말씀 주신 뭐 다양성, 그다음에 가격은 비싸죠. 가격이 비쌀 수밖에 그리고 없죠. 품질도 좋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약간 뭔가 그 일관성은 좀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일관성은 좀 좀 떨어질 수 떨어져도 있죠. 그 맥주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향미라든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크래프트 맥주라고 보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럼 과연 요즘 나오는 편의점 4캔만 원 맥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수제 맥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전적인 어떤 크래프트 맥주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4캔만 원을 수제 맥주다라고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또 항상 이 수제 맥주 한국의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말을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한국에서는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의 사회적 정의나 공감대가 좀 이렇게 연걸기 전에 좀 이렇게 좀 4캔만 원 수제 맥주가 나와버린 거 아닌가. 대기업의 자본 침투가 너무 금방 된 네. 측면이 좀 있죠. 그렇게 되어서 수제 맥주가 과연 한국의 수제 맥주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네. 우선 소비자분들이 인식이 이제 대기업의 마케팅 때문에 지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고 있는 맥주들이 수제 맥주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지금 깊게 각인됐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각인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꾸기에는 너무 어려운 측면까지 왔다라고 이미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찌됐건 수제 맥주는 소규모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맥주들은 어찌됐건 생산 캐파가 굉장히 큰 일반 면허를 가지고 계신 소규모가 아닌 면허가 저희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맥주 제조 면허가. 그래서 일반 면허를 갖고 있는 맥주들은 어찌됐건 수제 맥주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맛 자체를 이제 수제 맥주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계열의 스타일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한테 수제 맥주다라고 마케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면허 기준으로 생산량이 그렇게 대규모인 제품들은 수제 맥주라고 사실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뭐 마케팅을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점을 절대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분들도 이제 드시게 될 때
좀 라벨 뒷면을 좀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OEM을 하게 되면은 OEM을 맡긴 업체에 제조사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조사명으로는 수제 맥주 해산자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건 수제 맥주라고 함은 원재료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재료를 아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야지만 제 맛이 나오니까. 근데 공장형 맥주들이나 대중 맥주들을 보면 어찌됐건 원료의 배합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재료들이 어찌됐건 수제 맥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뭐 가양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영양 강화제를 썼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수제 맥주랑 불릴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어렵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4캔만 원 수제 맥주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쨌든 편의점이라고 하는 유통 채널의 니즈와 수입 맥주가 일본 수입 맥주와 중국 수입 맥주들이 떨어진 그 빈 공간을 채우기 그렇죠. 위한 기획 상품의 하나로서 이제 만들어진 게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표 맥주가 히트를 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케팅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로서 수제 맥주가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수제 맥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좀 건넌 게 아닌가. 요단강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의점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자신의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를 마케팅하기 위한 단어로 갖다 씀으로써 네. 이제는 수제 맥주가 대중들한테는 오비와 카스와는 다른 맥주로 인식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이 4캔 10,000원이 된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소규모 브루어리들 4캔 10,000원을 하지 못한 대다수의 소규모 브루어리들이 만든 맥주들도 수제 맥주인데 그럼 소비자 인식에서는 이제 뭔가 불일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예를 정동에서 만든 맥주가 한 잔에 뭐 7,000원, 8,000원 한단 말이죠. 근데 수제 맥주를 팔고 있어요. 근데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야 저기서 7,000원, 8,000원 수제 맥주보다 수제 맥주 4캔 10,000원에 2,500원도 사 먹을 수 있어라고 했었을 때는 전혀 다른 상품인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맥주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 상품인데 수제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가치 묶임으로써 소규모 브루어리 만든 맥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지금 시점에서는 수제 맥주라는 말을 아예 포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소규모 정동 같은 저희 회사를 얘기를 드릴게요. 정동 같은 데서는 앞으로 수제 맥주라는 말 우리 단어 안 쓰겠어. 우리 독립 맥주라고 쓸 거야. 아니면 뭐 크래프트 맥주라고 쓸 거야. 그래야지만 구분이 되니까. 네. 그렇죠. 우린 4캔 10,000원 수제 맥주 아니고요. 우리는 독립 맥주예요. 수제 맥주라는 단어가 이미 의미가 퇴색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브루어리에서는 그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도 당분간은 뭐 약간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제 맥주라는 타이틀은 저쪽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죠, 바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저는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늘 소규모 양조하시는 이제 그다음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런 회의들을 많이 할 때 늘 대기업을 굉장히 경계하셨었어요. 경계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당연한 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할까 되게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릴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생각을 한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너무 쇼킹하고 이거를 어떻게 난간을 극복해야 되는지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지금도. 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그냥 칠 때까지 우선 내려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씩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찌됐건 이런 상황은 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10,000원의 네캔은 절대 안 없어져요. 당연히 안 없어지죠. 절대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아예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점에 입점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해도 우선 MD 분들이 10,000원의 네캔 가격을 안 맞추면은 픽 안 해줘요. 예. 제가 참 궁금한 게 5년 뒤에도 10,000원, 10년 뒤에도 10,000원 이 고정관념에서 안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는 거. 그러면 뭐 저희 쓸데없는 기후일지 모르겠지만 4캔 10,000원 수제 맥주의 퀄리티가 계속 밑으로 가야지만 이 4캔 10,000원을 계속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스타일만 봐도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맥주들이 아니잖아요. 못하죠. 재료비 네. 많이 들어가는 건. 지금 나오는 어. 수제 맥주, 4캔 많은 수제 맥주들 스타일 자체가 뭔가 호비 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길게 걸린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드라이 호핑 여러 번 한다든지 못하는 맥주들이거든요.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얘기도 막 했었어요. 우리가 이 10,000원의 네캔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 내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들어서 편의점에 나 3캔에 10,000원 안 해주면 우리 물건 못 준다. 그렇게 했을 때 편의점이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세요라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그게 슈퍼스타가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그거 말고는 진짜 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이겠다는 생각도 막 지금 들어요. 이명용 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네. 무조건 원재료는 다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4캔 10,000원이라는 프레임이 갇혀 있는 순간 뭐 솔직히 공매열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4캔 10,000원을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볼륨 네. 확장에서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 이유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눈에 있잖아요. 보이는 일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지금 최근에 알루미늄 값이 고공 지금 네. 500짜리 공캔은 살 수가 없어요.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재료 공급한 회사한테 들었는데 내년에 호보 네, 오른다, 맞아요. 몰트 오른다, 네. 밀 오른다. 사재기 해야 된다. 야, 빨리 미리 사놔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진짜거든요. 진짜 오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전통주 시장을 같이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요즘에 요리 업계에서 뭐 백종원 선생님을 모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화가 안 통할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뭐 양조장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막걸리를 하나 출시를 하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양주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삼양주. 삼양주를 만드셨나요? 그래서 알코올도 꽤 높고 맛도 굉장히 진하게 출시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제가 내일 술을 못 먹어서 제가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맥주도 좀 고급 재료 그리고 아끼지 않고 만들어서 정말 이 맥주에 대한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드실 수 있게 제 가격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 업계에서도 제 전통주 업계는 잘 모르지만 그 업계에서도 반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 뭐 좀 욕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통주 업계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가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캔 10,000원은 결국은 깨질 건데 깨질 거예요. 그거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 가격의 압력을 5년 어떻게 뒤에도 계속 4캔 10,000원. 누가 깰 것인가가 이제 이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동석 대표랑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과연 누가 그걸 깰 것인가? 저는 결국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럼요. 결국은 네. 대기업의 누군가 우리 같이 4캔 10,000원을 깹시다.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근데 프레임이다. 제 생각에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대기업에서 먼저 끊자라고 하지는 할 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수제 맥주 업계는 힘들겠죠. 그 전에 벌써 많은 전사자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수제 맥주 4캔 10,000원 편의점에서 파는데도 하이네켄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자기네들 제품을 그냥 계속 꾸준하게 그냥 제값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테라를 10,000원에 4캔으로 팔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거는 그 정도로 팔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OEM을 하고 있는 업체들 대기업 중에서 그런 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 오면은 뭐 그때 정도면은 OEM 업체들이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4캔 10,000원에 이제 들어간 수제 맥주 업체들이 나중에 4캔 10,000원이 아닌 맥주들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구분을 할지 저는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브랜드를 달리하는 이거는 뭐 맥주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산업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가 완전 다른 브랜드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중저가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포지셔닝을 따라하는 걸 가능한데 뭐 A라는 그 편의점 4캔 10,000원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이후에 같은 이름을 걸고 고급 브랜드를 만든다. 소비자들이 그걸 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아마 그 어떤 그 회사는 가능하다, 마케팅으로 가능하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시겠죠.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쉽지 않을 것 그런 같아요. 모습들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10,000원 4캔짜리 맥주를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출시를 하면서 우리는 가격이 아닌 맛과 품질에 충실한 맥주를 만들었다라고 저한테는 그게 오거든요. 보도 자료가 오거든요. 계속 네. 보면서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어떤 그 양립이 불가능한. 그렇죠. 양립이 지금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접점이 있다고 쳐요. 내년, 내후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 접점이 점점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제 맥주는 아마 4캔 10,000원 쪽으로 이제 점점 가지 않을까. 그런 단어의 인지 자체가 소비자 그러니까. 인지가 그러면 나머지 정말 소규모 브루어리들은 좀 다른 단어를 찾든 아니면 다른 인지를 할 수 있는 뭐 활동 같은 것들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싸워서 수제 맥주 다시 가져오든지 투쟁해서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버리고 그런 근데 걸 찾든지. 저는 한편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정말 퀄리티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4캔 10,000원 네, 제품이요. 수제 맥주인데 네. 지금은 예를 들어 원가가 100원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100원이 90원, 80원, 70원 되도록 계속 떨어뜨려서 그 10,000원의 프레임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지할 수 있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퀄리티를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이제 차후의 문제인데 그렇게 계속 가면서 생존을 계속 해 나가실 수도 있죠. 그게 아마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아마 라거 스타일들이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지금은 있겠네. 어떻게 보면 네. 호비 좀 많이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어떤 식으로도 막 생각했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 수제 맥주가 캔으로 돼서 10,000원에 4캔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 외국에 있는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브루어리들의 맥주들이 굉장히 싸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품들이 지금은 약간 정체가 됐는데 그런 제품들이 다시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그런 맥주들이 또 들어오겠죠. 네네. 최근에 만든 오비에서 만든 뭐 무슨 양 맥주도 보면 라거잖아요. 네. 근데 라거라는 맥주 스타일은 어쨌든 현대 양조에서 대량 생산에 유리한 맥주란 말이에요. 재료가 싸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했었을 때 공급이 아주 적합한 맥주기 때문에 아마 스타일은 라거 스타일로 가되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겠죠. 예. 거기에 이름이 바뀌어서 왜 그게 수제 맥주니까 무슨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도 붙을 수 있고 아마 당분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제 가양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또 다시 붙이면 홉도 적게 써도 되고 뭐 이미 그런 맥주들은 많이 나오니까요. 네. 최근에 제가 마신 모 맥주는 와, 그 아니스 양 아시죠? 아니스 네. 양, 치과양. 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양치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양을 해서 전반적으로 자연의 재료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면
모르겠어요. 제조 단가는 비슷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가양 자체가 또 너무 싼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제조의 단계가 확 줄어들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또 이점이 있을 수 있죠. 가격적으로는. 그래서 마냥 수제 맥주 4캔 10,000원의 미래는 이래저래 많은 어떤 우려를 저도 긍정적이지 자아낸다. 않다고 봅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맥주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10,000원 4캔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환경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4캔 뭐죠? 맥주 수제 캔이 맥주 되다? 캔이 되다. 아, 그거 롯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롯데실성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심각한 괴리감, 제가 알고 있는 수제 맥주와는 심각한 괴리감. 어떻게 수제 맥주가 대기업 양조장의 OEM이 되면서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지? 저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심지어 그 다 제가 아는 분들이 기획하신 거라 굉장히 슬펐어요. 네, 그게 가능한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아 역시 크래프트 맥주는 나라별로 다르구나. 개념이 네. 문화도 다르고 느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맥주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수제 맥주로 인지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A 브루어리에서 만들어진 수제 맥주, 거기서 직접 먹어본 맥주와 과연 캔으로 됐을 때 그 맛이 정말 같을까? 그건 100%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100%라면 죄송합니다. 100%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다른 게 저번에 저희 2017년에 저랑 원장님 이사님이랑 독일의 홈브루잉 대회 심사 갔었을 때 네네. 들었던 가장 재미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1등한 맥주들을 상업양조를 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네. 2016년에 1등한 맥주가 IPA인데 네. 진짜 끝내줬대요. 네. 어마무시한 퀄리티를 홈브로잉 맥주. 홈브루잉 맥주 네. 1등했어. 1등했어. 그거를 상업 맥주로 그 큰 배치도 아니에요. 뭐 많아봤자 뭐 1,000리터 정도인데 네. 죽어도 안 나. 그러니까 그 전통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작게 만들어야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안 돼. 맥주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 과연 얼마만큼 퀄리티가 몇 퍼센트 정도가 근접할지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뭘 궁금해요. 양조자로서 다 알면서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롯데가 카이스트에 의뢰를 해서 네. 다양한 브랜드들의 맥주를 OEM 해줬을 때 나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협업을 맺었대요.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시네요. 그런 노력 자체는 굉장히 그죠. 그 노력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무슨 일을 벌이시는 건가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OEM에 지금 목숨 걸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수제 맥주를 OEM 해주는 당연히 리스크가 생기죠. 당연히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생길 거예요. 네. 그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어마무시한 또 그 비용적인 그럼요.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이 생길 것이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협업을 한다. 지금 한국 맥주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마포 FM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정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현 상황에 그죠? 대해서 각자의 네.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참 이런 그 논의의 장이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수제 맥주 4캔 10,000원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뭐 미래에는 어떤가 하는 포럼을 열어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입장을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큰 용기가 필요하죠.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했었을 때 뒷감당들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우선 저도 제 SNS에다가 그 수제 맥주 10,000원 그러니까 뭐 캔이 되다라는 그게 올라왔을 때 우선 화두는 던졌는데 제 의견을 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의 버드와이저가 우리가 OEM을 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들을 만들어서 캔으로 말해서 뭐 수출해주겠다.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크래프트 맥주 업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그런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브루어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미국인 중에서 수제 맥주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역으로. 업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쌍욕을 하겠고 업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겠죠.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하나만한 이야기군요. 네.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을 치면은 분명히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 그 바닥이 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뭐 이게 뭔가 맥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맥주, 각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각자의 입장도 다를 수 있으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의견을 들여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각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바닥을 친 다음에 저도 업계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네. 네. 우선은 이제 요즘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 이 바틀샵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돼서 그런데 장사는 더럽게 안 된대요.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건 늘어난다라는 거는 좀 기쁜 일인 것 같아요.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죽어서 네, 조금 늘어나는 늘어난 게 늘어났다라고 보이는 착시 효과도 아니 실제로 늘어나고는 있지 않- 있어요. 신규 버틀샵들도 많이 생겨나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수제 맥주를 접할 수 있는 데들은 편의점 마트가 아닌 어찌됐건 보틀샵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쵸. 브루펍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많이 죽어갔던 보틀샵들이 이제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거를 좀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그럼요. 있어요. 참 좋죠. 네. 많이 생기면. 끝났습니다. 이제 10초 뒤에 끝납니다. 네, 각자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